네,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에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패밀리카로서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일단 승차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차를 처음 타고 약간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승차감이 생각 외로 좋았어요. 2열도 앉아봤는데 2열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렌토 산타페를 몇 번 시승을 해봤는데 걔네들 탔을 때 약간 멀미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 차를 탔을 때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롤에 의해서 멀미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저는 이 차의 승차감이 좀 더 잘 세팅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다고 핸들을 잡아 돌릴 때 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 승차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게 타면 탈수록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방지턱을 넘게 되면 차가 한번 크게 범프를 하고 뒤에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두 번째 범프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커다란데 승차감이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저는 패밀리카로서 정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생김새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좀 우락부락하기도 하고 좀 짜잘짜잘한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고 싫은데 확실히 이 차를 탔을 때 그리고 이 차를 어떻게 운용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와 이게 너무 활용도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신차 구매하실 때 일시불로 구매하든 할부든 리스 렌트든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개차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고 할인이 얼마고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또한 오토 캐시백으로 비싼 차량 구매 비용을 현금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정 댓글 개차 상담 추천드립니다. 팰리세이드를 타보면 딱 한마디로 모난 데가 없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어디 하나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느껴져요. 가속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총 합산 출력이 334마력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모터 출력은 70마력이거든요 모터 같은 경우 저속에서 속도를 굉장히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고 고속으로 갈 때도 2.5 터보 엔진과 334마력 출력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다고 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고속 영역, 저속 영역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출력이고 오히려 다시 한번 이 차급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SUV가 현대차에서 나왔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음 차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도 유리 두께가 6m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로드 노이즈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 영역에서도 풍절음 같은 것도 많이 안 들리고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확실히 현대차의 3세대 플랫폼에 와서는 엄청나게 특별하게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모난데 하나 없는 육각형의 능력치를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현대차를 타면서 이렇게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원피스톤에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냥 스펙상으로는 좀 짜친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현대차를 탈 때를 생각했을 때는 특히 카니발 같은 걸 타게 되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공도에서 보면 카니발 차주들이 이 브레이크 튜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튜닝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브레이크 튜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브레이크를 꽉꽉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브레이크 성능이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나게 서주는 느낌도 당연히 아니지만 이전에 탔던 현대차가 답답하고 좀 밀리는 브레이크 성능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마음에 드는 수준의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쓸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이 브레이크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이질감도 거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 3가지 정도만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비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게 신기술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10km 초반대의 공인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운행을 했을 때도 10km 초반대가 나왔고, 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 한 14에서 15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한 20km 가까운 연비도 나오고 거의 기름을 넣을 일도 없고 약간 그런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잖아요. 니로나 투싼 같은 급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들은 진짜 발 컨트롤 잘하면 20은 물론 한 25까지도 찍기도 하고 거의 냄새만 맡고 가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약간 현대가 조금 불쌍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는 게, 그러니까 벤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AMG GT 63 이 하이브리드,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차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능형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로 인해서 마력과 토크를 굉장히 높게 올리고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 파워트레인인 거죠. 외제차들이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고성능으로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에서 이걸 만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P0 영역에 있던 벨트로 연결된 모터를 P1 영역으로 가져와서 엔진과 다이다이로 묶어놓은 이 형식의 하이브리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번에 타보고 있는데 출력만큼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또 이제 단점 부분인데 자꾸 장점을 얘기하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그 능력만 보면 전혀 모자랄 게 없거든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진 않다. 기존에 있던 중형 소형의 하이브리드가 워낙 연비가 또 좋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혼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만드는 사람의 변명일 뿐이니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인데 왜 연비가 그것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 첫 번째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미션 단수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RPM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속 주행을 하더라도 100km, 110km를 가고 있는데 RPM이 약간 2000 가까이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비도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8단 하이브리드 전용 미션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가 뭐 양산이 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지금 시기에 출시가 되기에는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혹자들은 이거를 보고 이거 페이스리프트 때 내보내려고 일부러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씩 그 필살기를 터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여기에 쓰고 나중에 8단이 나오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때 등장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그냥 뜬소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억지로 하나 더 뽑아보자면 저는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물론 이건 트림에 따라 더 좋은 마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시트지 같은 게 발라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잘 만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나무처럼 고급 나무 패널을 넣어 놓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지금 시트지 이 테이프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상관없겠지만 쓰다 보면 약간 흠집이나 벗겨짐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선을 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긁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과연 오랫동안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핸들 같은 부분도 호평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이 디자인을 고집을 하는 걸까라는 느낌이 있죠. 이 차를 굉장히 사고 싶을 만큼 만족했지만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 운전석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핸들 디자인과 이 조작감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두 번째로 이 기어 시프터와 엔진 스타트 스톱이 달린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별명이 딜도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고 좋은데 미묘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도어 캐치 같은 거는 약간 캐스퍼에 있던 거를 가져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뜬금없이 이게 동그랗게 메모리 시트 버튼들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었던 느낌인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그냥 제 취향이고요. 조금 더 멋있게
오토 캐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러 부분대 있는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은 일단 운전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손을 넣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은근히 좀 잘 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는 와이프들이 많이 탈 텐데 와이프들이 짐 올리기에는 적당히 괜찮은 공간 같습니다. 근데 자잘하게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 차는 제가 빌린 차긴 하지만 잘 나오나, 이 도장이 굉장히 많이 긁혀 있거든요. 이게 새 차를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차는 4,000km 정도밖에 안 뛴 차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의 기스가 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차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제가 그런 차를 빌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차의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21인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20인치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고, 승차감도 어쨌든 20인치가 더 좋을 테고, 저는 20인치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가 승차감이 진짜로 만족스러운데 21인치를 탔을 때 약간은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캘리그라피가 아니면 여기가 다 검정인데, 그래서 내가 캘리그라피를 사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색깔을 고려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팰리세이드는 검정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정으로 샀을 때는 전혀 이상한 부분 없어요. 근데 얘가 화이트가 됐을 때는 좀 굉장히 아쉽거든요. 디자인 부분에서 마치 다른 차에 파츠를 붙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위화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누기를 해둔 걸로 보이지만 검정색을 선택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약간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운전석에서 이렇게 있다가 스테이보드 같은 것을 누르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뒷자리에는 이 버튼이 없어요. 얘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앞문은 열려 있는데 뒷문은 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잠금 해제를 누르고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실사용 때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나와서 뒷자리에 있는 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문 열고. 이런 스테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1.35kWh 정도 되는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충전을 해뒀다가 스테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공회전을 하지 않고 전기를 쓸 수 있는 모드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뜨고요. 13분 정도 에어컨을 켜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차에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거를 간단하게 보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목적지 도착 시 모드 사용 예약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터리를 최대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 모드 시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팰리세이드의 이 광활한 공간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는 7인승 차량인데 2열에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자감이 나쁘지 않았고 편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 같은 경우는 버튼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옵션으로 빠져 있겠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고 당겨서 접는 형식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저렇게 빠져버리면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차는 현재 4,394km를 뛴 차량입니다. 총 연비가 어느 정도 될까 볼까요? 저 누적 정보를 봤을 때는 한 4,300km를 갔을 때 연비가 한 1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좀 잘 나와 있네요. 이 정도면 보통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4,000km를 탔을 때 13에서 14 정도는 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이는 20인치 타이어의 역할도 있겠죠. 마무리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제가 하루 정도만 짧게 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차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감동을 준 차량입니다.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만큼 좀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모난 데 없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패밀리카로서의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어디 멀리 놀러 갈 때도 있고 고향을 간다거나 시골을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차를 타고 가면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편안하겠구나.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엄마 아빠를 모실 때도 이런 차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취향보다는 이제 우리 가족의 취향을 좀 더 맞추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차량은 신차 구매 정석 개차에서 지원을 해주신 컨텐츠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리스든 렌트든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관없이 견적이 궁금하고 프로모션이 궁금하시다면 상담하는 건 공짜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